고정관념이 죽어야 국민 건강히 산다. 강순남 자연연구가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고 디톡스, 된장 디톡스를 하고 채소 식이요법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썩지 않는 소금과 같은 것이다. 나는 지난 25년 동안 항상 생활습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상담해 오면서 언젠가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예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거리와 건강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난 1993년부터 여성신문의 생활 속의 자연건강법을 2년 동안 연재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왔다. 참 오래됐네요. 우리 전부터 이렇게 노하우를 갖고, 그리고 1995년 사람을 살리는 먹을거리와 1997년 밥상이 약상이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으며 많은 방송 출연과 기업체, 금융인, 성직자와 교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며 먹을거리와 자연건강법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자면 스스로의 노하우도 있지만은 또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섭렵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병이 낫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한다. 어떤 밥상을 차려 먹느냐에 따라서 그 밥상이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앞서간 인류의 지혜가 담긴 말이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우리 몸의 병은 한두 가지 영양소가 너무 많든지 적든지 정상적인 영양균형이 깨어졌을 때 생긴다. 암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정신분열증 모두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몸의 영양 상태가 정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음식으로 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칼슘, 칼륨을 비롯한 미네랄이 그 균형 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풍요와 함께 찾아온 동물성 지방과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고 말았다. 거기다가 언제부터인가 오감이 우선시되면서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몸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고 듣기 좋고 맛있고 냄새가 좋고 촉감이 좋은 음식만을 찾는 것도 여기에 한 몫을 했다. 이처럼 영양 균형이 깨어진 밥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음식이 오히려 독이 돼 보도 듣도 못한 각종 생활습관 병들이 만연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여기에 현대의학 신봉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이른바 소금 제한론이 가세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몸이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설탕 투성이로 변할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과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 미네랄임에도 불구하고 난데없는 이 소금 제한론이 등장해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데 단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소금을 줄이라고 하는 그 의학이 오랫동안 과거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 병은 각종 이 인스턴트 또 당뇨를 일으키는 이 달콤한 이 맛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하는 이론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건강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보건과 국가 경제, 나아가 인류 전체의 보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발생한 각종 염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금밖에 없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염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혈액의 염증을 잡을 수가 없고
혈액순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나을 수가 없다.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병으로 보지 않고 혈당 수치가 400, 500이나 되는 당뇨에 걸린 사람을 소금을 먹여 몸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바로 이런 소금의 힘 때문이다. 아무리 체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인체가 튼튼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고 맑은 피가 고루 돌면서 이런 세균과 유해 물질을 배출시킬 능력만 갖는다면 절대로 병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 몸속의 피가 이런 항균과 제독, 제염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며 이는 다름이 아닌 우리 몸의 피와 체액이 지녀야 할 적정 농도의 염도와 영양의 균형인 것이다. 소금으로 짜게 절인 생선이 썩지 않듯이 사람의 몸도 소금에 적절히 절여져 있어야만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고 암과 같은 불량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왜 소금을 먹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무조건 적게 먹고자 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른바 소금 제한론의 영향으로 소금을 적게 먹어 급증하고 있는 각종 생활습관병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인가?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어쩌면 내가 이 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의 필사적이다시피 소금을 최대한 적게 먹으라고 하는 현대의학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총대를 걸머쥔 것이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일지 모르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다. 소금은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짠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영양소로서 그리고 혈액 속의 적절한 염도 유지로 몸을 썩지 않게 해주는 방부제로서 그리고 혈류 개선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인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런데 미국의 의학자들은 우선 소금을 염화나트륨 즉 NaCl이라는 단순한 화학적 구조물만 놓고 얘기를 한다. 염분의 지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이 소금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100% 정제된 정제염, 다시 말해 기계염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소금 하는데 그 소금이라는 것은 100%가 잘못된 소금을 말하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 그 말인데 소금은 크게 나눠서 바닷물을 태양열에 증발시켜 자연 상태에서 만든 천일염과 이 천일염을 다시 끓는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하얀 소금으로 재가공해 만든 제제염 그리고 이온 교환식으로 얻어진 바닷물을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기계염이 있다. 소금의 주 성분은 원래 염화나트륨으로 수분과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천일염의 경우에 이런 각종 유기 미네랄이 10%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비해 기계염은 이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미량 원소와 유기 미네랄이 전혀 없는 순도 99% 이상의 염화나트륨 결정체라는 점이다. 이런 차이점에서 소금이라는 것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고 이온수지식 소금 제조법은 해수 중의 염화나트륨의 플러스 전기를 띠는 나트륨 이온과 마이너스를 띠는 염소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착안해 개발한 방법이다. 해수를 전기 분해시켜서 염분인 이 염화나트륨만 우선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 황산을 비롯해서 기타 미네랄은 이 이온 교환막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칼슘 이온은 이상한 성분으로 농축되며 미량 원소도 철저히 배제된다. 이 이온 교환막은 중금속 성분은 통과시키지 않는 이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유지의 관점에서 기계염은 죽은 소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자, 이 때문에 기계염은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이 강철과 유리, 가죽제품, 플라스틱, 컬러, TV 등 공업용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고 약 5%만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기계염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사람이 기계염을 먹으면 혈관 속으로 흡수된 염분이 팽창해 신진대사의 장애를 일으키고
심장과 콩팥에 무리를 주게 되며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지게 만들어 당뇨나 암, 심장병 같은 생활습관병을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 기계염을 젖소에 먹일 경우에는 생체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켜 우유도 잘 생산하지 않을 정도로 해롭다고 한다. 하지만 천일염을 먹으면 그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게 돼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을 이루게 해서 생활습관병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금 자체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금 섭취 문제에서 이 제대로 된 소금 천일염을 먹어야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생활 습관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자들은 가능하면 짜지 않고 싱겁게 먹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금 제한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1981년 미국 식품의학회가 고혈압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소금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올라갔다는 보고를 발표했다. 그러자 미국 심장협회와 보건국은 염분 섭취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때부터 소금 제한론이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이 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나갔으며, 그 이후로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의학계의 하나의 정설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정설을 따르는 현대의학자들은 또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왜 몸에 나쁜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자들은 단지 소금은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며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과 동맥경화, 심장마비를 유발하고 위와 간,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만 주장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전 세계 의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 앨리바마 대학의 헤이티 P. 더스틴 박사는 15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소금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한 사람은 소금을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자신의 신체가 이를 조절해 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이스라엘에서도 비만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소금에 관계없이 저칼로리 영양식을 하면은 혈압이 내려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미국의 런웨이 박사도 소금의 섭취량과 인체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금을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적게 먹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과 순수 염화 나트륨 성분인 기계염의 차이는 도외시 한 채, 가능하면 소금을 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이 소금 제한론이 대세를 이루면서부터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소금을 최소한으로 먹거나 거의 먹지 않다시피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변했는가? 소금 제한론이 대두된 지난 20년 이래 보도 듣도 못한 생활습관병 환자들이 급증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병이란 어떤 한두 가지 영양소의 과잉이나 과부 부족으로 인해서 균형이 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소금을 가능하면 적게 먹으라고 하고, 특히 정부에서 앞장서서 천일염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미네랄 부족 현상으로 인한 생활습관병 환자의 급증을 부르고 있다. 이미 미국 하버드 의대 의학자들도 앞으로 미네랄의 균형이 전체 건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야의 직접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 소금론에 대해서, 소금이란 것은, 진짜 소금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미네랄이 있는 원래의 그 소금을 말하는 건데, 이 현대 의학에서 잘못된 어떤 이 강의를 또 어떤 논문적인 어떤 그런 글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되게 퍼지게 된 것이 이 기계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말인데요. 미네랄이 보고 천일염,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끼니마다 섭취하고 있는 소금의 실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대의학을 주도하고 또 소금론, 제한론을 퍼뜨린 미국은 그동안 소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먹는 소금은 거의가 다 암염이고 소금이란 것도 천일염이 없으며 오로지 기계염 성분을 가진 소금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성분이 전혀 없는 이런 암염을 먹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소금을 가능하면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100번 옳다. 소금은 크게 나누어서 해염과 암염 두 종류가 있다. 어느 것이든지 다 해수로부터 생긴 것인데 현재 미국인들이 먹고 있는 소금은 거의가 다 땅속에서 캐내는 암염이다. 이 암염은 해수가 오래전 지층의 변동으로 인해서 지하로 들어가 지열에 의해 굳어진 것이다. 이 암염은 바닷물 속에 있던 미네랄 성분이 용해다가 낮은 순서대로 결정하고 퇴적해서 복수예층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순도가 높은 염화나트륨은 얻을 수는 있지만 미네랄 전체가 잘 배합된 해염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계염의 성분과 흡사하다. 그렇게 이게 잘못된 소금을, 이 암염 같은 것을 소금이다라고 먹는다면 그것은 기계염이나 성분이 흡사하다. 그럼 잘못된 섭취가 되어지고 몸에 해를 끼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도 이 암염을 깨끗한 소금이라고 수입해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그리고 미국산 소금 가운데 빗속에 우산을 쓴 여성이 그려진 상표의 소금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비가 와도 녹지 않는 소금을 뜻한다. 물론 이런 소금은 전시 우중에서나 필요할지 모르지만 물에도 잘 녹지 않는 소금이 우리 몸에 어떻게 유익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미국의 의학자들은 어떤 소금이 정말 몸에 좋은 소금인지 알지 못하고 이런 암염, 기계염을 기준으로 과다 섭취 시의 유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먹을 수 있는 우리와는 입장이 같을 수가 없다. 그들의 소금 제한론은 그들이 먹는 소금의 데이터에 의한 것일 뿐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데이터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 소금을 제대로 생산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소금 제한을 시키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또 차악적인 또 해악이 나타날 수 있다. 천일염과 기계염은 그 맛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느껴진다. 천일염의 특징은 혀로 핥아보면 짜면서도 분명 진한 단맛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짠맛의 자극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죽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화학적인 방법인 이온 소지로 만든 기계염은 짠맛의 자극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단맛도 없고 오히려 쓰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천일염과 기계염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면 그 맛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또 음식점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음식 맛이 달라지고 이상하게 맛이 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천일염인 줄 알고 샀던 소금이 기계염이어서 생긴 현상일 가능성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를 비롯해서 멕시코와 호주, 지중해와 홍해, 연안, 프랑스,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서남해와 프랑스 서부 일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각종 유기 미네랄이 풍부한 최고의 소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천일염을 사용하기는커녕 천일염의 주산지인 전남 신안군과 전북 부안군 등에서는 오히려 염전을 없애는 작업에만 골몰하고 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고 있는 제제염은 앞서 말했듯이 천일염을 끓는 물에 넣어서 불순물이나 불용 부분을 제거한 후 다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각종 미네랄의 함유량이 천일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소금업체들은 이런 제제염을 만드는 데에도 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지 않고 멕시코나 호주 등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가지고 온 이런 천일염을 가지고
또 만드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금 업체들은 국산 천일염을 외면하고 외국으로부터 천일염을 한사코 수입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국산 천일염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갯벌에서 만들어진 염전에서 바닷물을 일일이 끌어올려 증발시켜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불용분의 이물질이 많다. 그러나 호주나 멕시코 등에서는 안반이나 바위처럼 단단하게 꽂은 염전에 깨끗한 바닷물을 가두어서 증발시킨 후에 불도저 같은 것으로 마구 퍼담는 식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소금이 깨끗하다. 특히 국산 천일염은 끓는 물에 넣으면 무엇보다도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 소금의 색깔이 누렇게 변다는 것은 그 속에 철분을 비롯한 미네랄 성분이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산 천일염은 끓는 물에 한 번만 집어넣어도 이처럼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물까지 흐려지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등 제조 공정상의 경비와 노력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서 외국산 천일염은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색깔이 하얗고 물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물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도 되는 등 제조 공정상의 경비가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제재염 업체들은 국산 천일염을 외면하고 미네랄 성분이 적은 외국산 천일염을 들여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누런 소금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위생 당국이나 소비자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각종 미생물이 살아있는 갯벌이 바닷물로 만든 누런 소금과 안반 위에서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만든 흰 소금 중 어느 소금에 영양분이 더 많겠는가?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힐 만한 세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갯벌을 갖고 있다. 2,000여의 갯벌 속에서 사는 온갖 미생물은 바닷물이 염전에 갇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몸 속에 든 미네랄을 토해놓고 죽는다. 이런 미네랄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에 국산 천일염이야말로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소금인 것이다. 이렇게 좋은 소금을 갖고 있는 국산이 너무 쉽게 만드는 소금들을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라는 잘못된 것을 보는데요. 우리는 정말 후회할 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막상 서해와 남해에서 생산되는 이 질 좋은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 당국에 의해서 봉쇄되어 있다. 물론 자가적인 소비는 허용되고 있지만은 불순물이 많다는 이유로 대량 소비처의 경우에 천일염의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심코 사먹는 대기업 식품회사의 김치와 고추장, 된장, 간장을 비롯한 반찬류와 장류는 물론 전통식품업체의 제품도 각종 미네랄 성분이 전혀 없는 순도 99%의 기계염을 사용하고 있고, 빵과 햄버거, 치킨, 스낵 과자 등의 가공식품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다. 일반 국민 가운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며, 특히 천일염과 기계염의 성분 차이를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사서 먹는 이런 식품에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염화 나트륨의 결정체인 기계염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식품 회사들이 법적 규제에 의해 천일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앞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제재염 업체들조차 국산 천일염을 외면하고 결국 천덕꾸리가 되다 보니 이제는 지자체부터 앞장서서 염전의 폐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또 현대는 좀 많이 바뀌어졌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970년대에 전국의 염전을 전부 없애고 기계염을 식염으로 먹기 시작한 일본은 어떻게 되었는가? 목포대학교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장 함경식 교수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염전을 없애고 나서 모든 소금을 천일염에서 기계염이나 수입산 제재염으로 대체했는데 그 부작용이 이제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계염이 모든 식품, 특히 가공식품에 사용되면서 미네랄이 부족으로 영양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 결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등 일본 국민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 그들이 부랴부랴 고안한 것은 기계염이나 제제염 속에 천일염이 갖고 있는 일정 양의 미네랄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영양 비율과 균형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천일염이 갖고 있는 영양소의 자연적인 균형 상태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염전을 없애버린 일본의 영양학자들과 소금업계 그리고 보건당국은 지금에 와서 하나같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 위생만을 생각한 나머지 천일염이 주는 미네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염전을 마구잡이로 없애버린 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이 소금에 대해서 이런 확신과 이런 제대로 된 정의가 되어지지 않고는 참 현대 의학의 어떤 현대 흐름 속에서 잘못 전파되어진 그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천일염의 대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 중에 신안군이 이 지역 소금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안군만 하더라도 지자체가 보상비까지 지급하면서 폐염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염전을 없앤 그 자리에 위락시설 등을 세워서 천여의 계포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매립한 계포를 원상태의 생태계로 회복하는 데에는 20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없애버린 염전도 원상태를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서해 서남 해안과 마찬가지로 세계 5대 계포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프랑스 서부 부르나뉴 지방의 게랑도에서는 천일염을 어떻게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제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그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비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인데요. 왜 프랑스인들은 전통의 염전을 부활시켰나? 프랑스의 브루타뉴 지방, 특히 이곳의 서해안 일대는 대서양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곳이지만은 무수한 갑이 있고 지층이 점토질로 되어 있어서 개펄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염전 산업이 일찍 꽃피워진 지역이다. 지난 16세기에서 18세기만 하더라도 이곳의 체염지는 350개나 되었고 염전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만 7천여 명이 넘었으며 연간 3만 5천 톤에서 4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을 정도로 유럽에서 으뜸가는 천일염의 주산지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동부와 남프랑스 지역의 염전들이 급격히 공업화되면서 서부 지역의 소금 생산량도 크게 위축되었고 지난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염전 종사자 수가 230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붕괴되어 갔다. 그러나 1971년 외국산 소금이 배에 실려 들어오자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이곳 염전 종사자들은 수입 반대를 외치며 낭트도청에 모여서 시위를 하거나 항구에서 하역을 제지하는 실력 투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당시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염전 종사자들은 계랑도 소금 생산자 단체를 발족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교섭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사회적으로 공해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이들은 염전을 지키는 길은 전통의 방식을 되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염전의 부흥 운동에 나섰다. 결과 이들은 지금도 유럽에서 유일하게 옛날의 장인들이 소금을 만들던 각종 도구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2150헥타르의 염전에서 연간 약 2만 톤의 천일염을 생산해 높은 가격을 받고 프랑스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 계량도에서 생산된 소금을 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맛도 보았는데 색깔이 누렇고 맛이 우리 천일염과 비슷했다. 한경식 교수는 이 계량도 염전과 우리나라 서남해의 염전은 비슷한 계펄이고 이 두 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미네랄 함유량도 아주 비슷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염전에서 생산하는 소금도 종류를 세분화해서 상품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염전에서 버리는 맨 위의 거품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도 1kg에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 받을 정도로 상품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포장이나 디자인도 산뜻했다. 자, 이거 벌써 오래전에 쓰여져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지금은 대단하겠네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염전은 앞으로 보물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염전을 폐쇄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줘서라도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개선해서 부흥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미네랄이 보고인 천일염의 공급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기계염을 먹는 나라를 공략하는 등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보고인 염전을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 체험장과 일반 국민들의 관광 코스로 개발해 국민들에게 우리 염전과 천일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염전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염전을 없애고 나서 후회하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프랑스 게랑도 염전 종사자들의 지혜를 배우는데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염전을 없애고 기계염으로 식염을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미네랄 부족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식품 영양학자들은 심각하게 분석해서 국민 건강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